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전한 김동환입니다. 해커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능 중국어 강의를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수능 중국어 1등급에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제 시행된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립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수능 중국어 문제 이렇게 나왔구나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수능 중국어 1등급 까지 동행하기 위해서 공부의 방향성을 찾아보자 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그러니까 어제 시험 보신 분들, 시험 문제가 어땠을까 같이 저랑 같이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우리 꼭 수능 중국어에서 1등급 받을 수 있게 함께 노력해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행된 우리 2022학년도, 그러니까 2021년 6월 모의평가 문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0문항이었고 총 50점 만점이었죠. 자, 우린 여기서 몇 점 이상 받으면 되죠? 45점. 그렇죠? 절대평가 수능 중국어 처음이기 때문에 45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셨으면 돼요.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분께 언급되었다시피 수능 중국어 6월 모평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부터 5번은 발음 어휘 문제고요. 그 다음 6번부터 21번은 의사소통 기능. 남녀 간의 대화, A, B의 대화인데 또는 게시문, 광고글, 자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가 눈으로 읽어낼 수 있는지, 그렇지만 그런 대화가 다 의사소통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 22번부터 26번까지는 문화를 묻는 문제인데 문화를 알고 푸는 것이 아니라 정답의 근거는 어디 있다? 지문 내에 있다. 그렇죠? 문화 묻는 문제, 독해 문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27번부터 30번까지 문법 문제. 여러분들 어제 시행된 6월 모의평가 이 수능 중국어 문제의 난이도는요. 중 또는 중하 정도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중국어 문제 범위도 방대하지만 어법 포인트, 문법 포인트, 그리고 특히 의사소통 기능에서 나오는 그런 문장들 다 여러분들 다뤘던, 이미 나왔던 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문법 문제에서 등장했던 동사 중첩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까지 많이 출제했던 문제 유형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우리 6월 모평 본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수월하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수능 중국어가 5교시에 시행이 되죠. 1교시부터 시작해서 우리 4교시까지 우리 언어 영역, 국어 영역, 그 다음 외국어, 영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상대적으로 이 수능 중국어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졌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 이 수능 중국어 문제는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마 수능 중국어 문제는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어떤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냐? 자,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역시 문법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요. 받자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받자문을 그냥 내가 공식만 외웠다면 어렵다라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받자문을 왜 쓸까? 받자문에 어울리지 않는 문장은 무엇일까? 받자문에 어울리지 않는 동사들은 무엇일까?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29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내가 29번을 틀렸다면 저 한 문제 정도 틀리고 1등급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모든 문제를 다 맞을 수 없고 경쟁자는 남을 깎아내리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29번 문제 정도는 충분히 틀릴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30번 문제 역시 어렵게 출제가 됐죠. 요거는 전치사에 해당하는 건데 이 전치사가 방향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대상까지 호응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29, 30번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됐고요. 27번 문법 문제를 우리가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요건 문제 형식 자체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답률 4번째 25번 문제인데 문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 유형을 처음 봐서 낯설어서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잘남이 강조했습니다. 문화 문제만큼은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다? 지문 내에 있다. 다시요.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다? 지문 내에 있다. 지금 오답률 1위, 2위, 3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문법 문제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번 문제, 이 발음 어휘 같은 문제의 정답 근거는 사실 지문 밖에 있습니다. 문제 밖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는 뜻이죠?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문제를 보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정답을 체크해야 되는 반면 여기는 오답률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 문제는 지문 내에 정답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문을 정답을 찾기 위한 독해 능력만 갖췄다면 충분히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막막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게 간단한 총평이 아니라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1번부터 시작해서
30번까지 그리고 추가 포인트까지 다 여러분께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만약에 내가 문법 문제가 현재도 어렵다 하는 분들은 본인의 공부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건 제가 20 뒤에 후반부에 문법 문제 풀 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 좋은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매 시험마다 유사한 그림으로 출제가 되죠. 바로 성모와 운모, 발음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발음을 물어보는 문제는 바로 한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모하고 운모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 푸셔야 돼요? 네,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글자들 하나씩 내가 이렇게 뭐 해봐야 된다? 써봐야 됩니다. 맞죠? 자, 뜨어 이 D로 만들 수 있는 글자의 구조는 지금 여러분들 요렇게 그쵸? 두 가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요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구조도요. 쯔이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는 짜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이 네 개에 해당하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바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1점짜리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빨리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몇 번인 거 파악할 수 있어요? 2번인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에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추가로 여러분들요. 요 3번에 요 글자 있죠? 발음 중요합니다. 리우 라고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리오, 약간 오 발음이 들리죠. 발음해 주셔야 되고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숫자입니다. 그렇죠? 흐를 유자 써서 뭔가 잘 흐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죠. 물론 이건 숫자 6이지만 동일한 발음에 해당하는 다른 글자가 있죠. 그래서 6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숫자다. 이거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좋아요. 특히나 이 문제에서 매력적인 오답. 자, 어렵게 됐던 선택지는 우리 5번 선택지를 어렵게 출제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발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라고 삼성으로 발음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성모와 운모를 묻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성조까지 한번 체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번 문제 정답 2번 체크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이의 성조 변화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우리 성조 변화를 묻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은 없었는데 자, 이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숫자 2 그럼 이거는 그냥 읽으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의 성조 변화를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맞죠? 원래 이 글자는 몇 성으로 발음하죠? 1성으로 이라고 발음을 하죠. 원래 우리가 중국어 숫자 배울 때 그렇게 배우는데 이 글자는 성조를 변화합니다. 글자 자체는 원래 1성인데 뒤에 몇 성이 여러분들 오면요. 4성이 오면 이 앞에는 이가 몇 성으로 바뀌죠? 2성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고 4성이 아닌 나머지 성조들 이렇게 오면 이 앞에 있는 글자가 여러분들 뭘로 바뀌어요? 4성으로 이렇게 바뀌죠. 자, 그거를 물어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즉 너가 이 성조 변화의 규칙을 알고 이 지식을 알고 자, 문제에다 대입해 가지고 정답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볼까요? 자, 1번에 요 글자 몇 성이 있죠? 이공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2번도 이찐, 그쵸? 3번도요, 이띵. 4번 가겠습니다. 이츠,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5번 문제 요것만 어떻게 발음한다? 이즈라고 발음이 돼서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6월 모평에 이렇게 숫자 2의 성조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9월 모평이나 수능 문제에는 3성의 성조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어서 3번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3번 문제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 매번 시험에 나오는 한자 표기고요. 자, 중잘남이 강의했던 해커스 중국어에 있는 중잘남의 강의. 수능 중국어 어휘편이 적중한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대표적인 한자 표기의 글자들은 이미 수능 중국어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어휘들이에요. 그렇죠? 자, 정답 몇 번이죠? 자, 일단은 한자 표기가 잘못된 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옳은 것만을 고른 거니까 A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이거 틀린 표기죠. 뒤에 있는 글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자, 화면 넘기겠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바꿔줘야죠. 발음은 어떻게 읽어요? 니엔지라고 있습니다. 니엔지, 싼 니엔지. 그렇죠? 3학년이죠. 이 발음은 여러분들요, 니엔지라고 발음합니다. 나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니엔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A번 탈락.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A번 들어가 있는 거 다 뭐 해주시면 돼요? 소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거법이라는 건 내가 확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요건 나왔던 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내가
이제 내가 수능 중국어 공부 시작한다 하는 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정리한 자료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B번 글자 짜지양미에. 자, 이거는 옳게 쓰였습니다. 그렇죠? B번. 자, C번 보겠습니다. 네. 미안할 때 사과할 때 쓰는 거죠. 어떻게 써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손으로 감싸 가지고 미안해 하는 거죠. 안아주면서 빠오치엔. 그렇죠? 그래서 C번도 잘못 표기가 됐네요. C번 소거하고 정답은 B번과 D번 요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D번 같은 거 웬리앙 할 때 요 글자가 잘못 낼 수 있는 글자입니다. 우리 요 한자 부수는요. 직접 내가 말할 때 쓰는 한자 부수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구할 때는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변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꼭 추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르면 B번과 D번이 정답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 표기는 거의 매번 정해진 이 표기가 나오기 때문에 땡뚱맞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헷갈릴 수 있는 거를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건 따로 여러분들께서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리 한 글자짜리 동사를 물어보는 건데 이 문제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6월 모의평가 13번 문제에 들어가 있던 문장과 그렇죠. 유사한 문장입니다. 기출이 정답이다 라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수능 중국어는요. 기출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납니다. 내가 기출 분석을 다 꼼꼼하게 하고요. 개념 정리까지 확실하게 한다면 수능 중국어는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난다. 지금 2021년 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 13번 문제에 들어가 있던 유사 문장인데요. 바로 어떤 글자? 요 글자의 쓰림을 물어보는 겁니다. 요 글자. 요 글자는 동사로 어떤 의미가 있죠? 약속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부사로는 대략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략이라는 의미를 쓸 땐 뒤에 이렇게요. 어림수를 나타내는 숫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간 표현과 많이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위에 이건 뭘로 쓰인 거죠? 시간을 약속하다라는 걸로 쓰인 거고 두 번째 문장에 위에 이거는 부사로 어떤 의미로 쓰인 거다? 대략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이 자리가 누가 필요해요?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아셨어야 되고요. 이 두 번째 문장 봤을 때는 이미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앞에 뭐가 있어요? 주어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주어디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부수적인 글자, 부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법적으로, 문법적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정답 몇 번? 5번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어서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쵸?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난도가 약간씩 올라가죠. 그쵸? 자, 선택지를 보면서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쪼이 야, A번 자리 뭐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동사. 그쵸? 뒤에 뭐가 있어요? 我妹妹가 들어가 있네요. 동사 들어가야 됩니다. 할머니가 가장 내 매일매일을 뭐 한다가 들어가야 돼요? 선택지 A, B, C, D. 자, 보니까 꾸이 전부 다 말이 안 되죠? 자, 얘는 형용사로 보통 많이 쓰이죠. 뒤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가 들어간다? 덩. 이게 아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매우 정말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매우 아끼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덩이 들어가 있는 1번과 그 다음에 2번을 일단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은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구어 표현 문장에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就要什么什么了 어떤 의미죠? 임박태입니다. 곧 뭐뭐 하려고 할 때 쓰는 임박태거든요. 그 앞에 많이 쓰는 부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마샹은 없어도 되는 글자인데 이 就要러와 자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B번 자리에 들어갈 알맞은 부사는 마샹 들어갈 수 있어서 정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제 지금 강의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한번 문제를 좀 보면서 훑어보고 그다음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6번 문제 갑니다. 게시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알맞지 않은 거 그렇죠? 우리가 내신 시험이나 이런 실수가 허용되지 수능 문제에서 알맞지 않은 건데 혼자 알맞은 거 풀고 정답 체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알맞지 않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 게시문을 이해하는 건데 항상 우리가 이제 시험 중국어 문제 풀 때 우리한테 부각되는 게 문제풀이 순서죠. 그렇죠? 도대체 내가 지문을 먼저 봐야 될까? 아니면 선택지를 먼저 봐야 될까?
사실 뭘 먼저 보든 제발 본 걸 기억이나 하라라는 게 저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보다 정확한 순서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일단 내가 좀 확실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부분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한국어로 나와 있을 때는 빠르게 한국어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문제 풀기 위한 배경 지식. 그러니까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를 먼저 보고 나는 배경 지식,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실제 시험에는 이런 글자 있죠? 이런 글자에 대한 뭐가 나와 있었어요? 그림도 나와 있었고 뜻도 나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지금 항상 몸에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죠. 마스크. 제가 이 수능 중국어 의사소통 강의에서도 우리 건강에 대한 거는 올해 꼭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건강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마스크. 그렇죠? 자, 이런 거는 필수단은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실제 시험 문제 마스크라고 의미까지 설명해 줬고 그림까지 마스크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뭔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을 30초 이상 자주 씻기. 여러분들 한자들 사이에서 아라비아 숫자는 눈에 잘 들어옵니다. 30초 있나요? 있죠. 어디 있어요? 注意少洗 나와 있죠. 30秒. 자, 여기서 가장 적게는 씻어야 된대요. 얼마? 30초. 자주 뭐 하래요? 洗手. 손을 씻어달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지문에서 언급을 했네요. 맞죠? 자, 그다음 2번 가겠습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기. 창문 나와 있죠. 어떤 거?窗户.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자, 여기서 그렇죠. 2번 언급이 됐습니다. 3번 가죠. 식당에서 식사할 때 대화하지 않기. 여러분들요. 식당에서 식사하다, 대화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3번 언급되지 않았어요. 알맞지 않은 거니까 3번을 뭐로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되도록 가지 않기.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자, 5번 갑니다. 나갈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出去的时候 나와 있죠. 여기에 요거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포인트 하나 갑니다. 우리가 몸에 지니고 착용할 때는 어떠한 동사 쓴다? 요거 체크하세요. 따이 요 동사 쓴다라는 거 추가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거 3번 정답 체크해 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3번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죠. 저는 7번 문제 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1점짜리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가겠습니다. 我先走了再见.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예요. 헤어질 때 하는 인사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再见 들어가면 됩니다. 再见이 없네요. 그러면 헤어질 때 하는 인사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3번 갑니다. 明天见 요거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들어갈 수 없죠. 5번에 꽁시 요건 축하해. 요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갑니다. 밑줄 친 타를 표현한 그림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동작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동사 뒤에요. 자, 어떠한 그림을 표현할 때는 동사 뒤에 어떤 글자를 많이 쓰냐면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동태 조사를 씁니다. 동태 조사란 말이 어려워. 그럼 그냥 뭐 체크하시면 돼요? 러저고 중에서도 어떤 글자를 많이 쓴다? 저자를 많이 써가지고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요거 있죠? 띵죠. 요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받치고 있다죠. 일단은 대화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화면 넘기겠습니다. 뒤에는 이 그림에서 내가 일치하는 거 하나 찾아야 되니까 우리 일단 뭘 체크하죠? 저자. 이 저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찾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시험 볼 때 자기 반성의 시간을 삼으면 절대 안 되고 뭐 시험장 갈 때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도 있고 다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험 볼 때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로 힌트를 주는 것들은 이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어떤 글자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네, 산. 자, 우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이 우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몇 번으로 체크해 주셨어야 돼요? 정답은 1번인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포인트 하나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글자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발음이 어떻게 발음이 났죠?
그렇죠. 쭈안 이렇게 발음이 나기도 하고요. 요 글자 발음은 어떻게 나기도 하여 쭈안 이렇게 발음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기둥,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 때는 어떻게 발음한다? 쭈안이라고 발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발음한다? 쭈안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바꾸다, 뭐 날씨가 바뀌다. 특히나 수능 중국어에서는 날씨가 바뀔 때 많이 쓰거든요. 자, 그때는 뭘 많이 쓴다? 쭈안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항 갔을 때도요. 비행기 환승할 때도 쭈안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쭈안은 바꾸는 거고요. 이 쭈안은 어떠한 축을 중심으로 돌 때 쭈안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긴 지금요. 그림을 보니까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발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쭈안이라고 발음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9번 문제 갑니다.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지금 그림의 주인공 두 명이 뭐하고 있어요? 그렇죠. 쯔팔,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사진 찍고 있는 그림이에요. 좋아요. 자, 문제 갑니다. A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를 때는 첫 번째 말을 통해서 상황 파악 좀 해주시고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파이 뭐예요? 짜오피엔 사진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그림이나 도입 부분을 통해서 상황 파악만 먼저 해주시고요. 빈칸으로 바로 갑니다. 자, 보니까요. A가 뭐라고 말했어요? 파이브 따오니. 자, 뭐예요? 파이 찍는 건데요. 찍는 거에 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건 사진 속에 너가 안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저양 이렇게 하니까 자면 자인엉 또 파이상 또 뭐예요? 파이 여기서 장은 뭘로 쓰인 거죠? 보호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전에는 사진에 너가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너가 사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제 사람을 이동시켜야겠죠. 정답 몇 번인 거 파악할 수 있다? 2번인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리워 찐디알 좀 나에게 가까이 와. 그쵸? 그래야지만 사진 촬영이 가능하겠죠. 정답 몇 번? 2번인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빈칸 묻는 문제는 무조건 빈칸부터 보면 절대 안 돼요. 저 같은 전공자들은 사실 빈칸만 봐도 정답을 바로 체크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죠. 중요한 거는 이 대화 내용이 대략적으로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첫 번째 문장 또는 그림을 통해서 빠르게 파악하고 그 다음 빈칸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10번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0번 보면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요. 우리 2019년 9월 모의평가 12번에 나왔던 유사한 표현입니다. 우리 동의를 나타낼 때 어떤 거 많이 있어요? 거부실마. 그쵸? 동의 나타낼 때 동의를 나타내는 표현. 거부실마. 이미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A가 말하고 있어요. 쭈이찐 최근에요. 사람 이름인가 봐요. 중요한 동사네요. 자, 한 글자로 읽을 때 동사 뜻일 땐 성조 몇 성으로 읽는다? 1성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짱밍이 뭐예요? 나한테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짱밍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那不错啊这是互相学习的好机会 그렇죠? 이것은 뭐다? 좋은 기회래요. A가 뭐라고 말하고? 我也这么想 나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면 뒤에 표현을 통해서 A는 B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 파악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으면서 넣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중국어 표현들, 그렇죠? 동의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어떤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죠. 바로 4번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이 중에 헷갈리는 게 있다면 A번 부시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죠? 뜻이 바로 뭐예요? 천만에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갑니다. 행사 안내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여러분들 행사 안내문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이런 문제 쉬운 문제죠. 또 첫 번째부터 이렇게 딱 해석을 여러분들 하면요. 이거 뭐야? 경제? 그리고 이거 무슨 글자지? 어떡하지? 1등급 못 맞아. 어떡하지가 아니라 상관없죠. 우리는 문제에서 읽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안내문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1번부터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문사를 확인하자. 그쵸? 중잘남이 강조했습니다. 행사 안내문은
뭘 파악하자? 의문사를 확인하자. 자, 의문사라는 건 여러분들요. 마가 들어가도 의문사지만 마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날, 뭘 묻는 거죠? 장소를 묻는 겁니다. 장소 있나요? 보니까 地方 여기 나와 있어요. 자, 1번 속어, 2번 갑니다. 什么时候 언제라고 되어 있죠? 언제 시간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2번 속어 하시고요. 3번 갑니다. 半多长时间 시간의 양 얼마 동안 진행되는지 나와 있죠. 얼마 동안이죠. 보니까 3시간이네요. 자, 이것도 소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4번 갑니다. 환. 자, 이런 동사는 그리고 什么 의문사 들어갔네요. 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요? 언급이 된 거죠. 언급이 안 된 건 몇 번? 5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 12번 갑니다. 베이징의 일기예보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요 일기예보 왜 보죠? 일기예보 왜 봐요? 날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기예보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날씨만 확인하나요? 뭘 확인하죠? 언제 날씨가 어떤지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언제 날씨가 어떤지. 오늘 날씨는 어떻고 내일 날씨는 어떻고 출제자들은 그런 거를 바꿔서 오답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중에서 뭐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맞나요? 오늘보다 내일 비교도 해야 되네요. 자, 그 다음 3번에도 오늘 그쵸? 4번에도 내일 이런 거. 오늘 내일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일기예보에 분명히 오늘도 있을 거고 내일도 있을 거예요. 맞나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네요. 찐티엔 요거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내일 어디 체크해 주면 돼요? 밍티엔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비교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오늘 체크하세요. 오늘. 자, 오늘 가장 높은 최고 기온은 28도라고 했으니까 1번 뭐 할 거예요? 소거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건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갈 거야. 3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 오늘 저녁이니까 이제 오늘을 쫙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뭐를 여러분 찾으면 돼요? 황사. 그렇죠? 황사. 여기 나와 있죠. 황사 날씨. 风沙. 자, 이건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황사. 그러면 오늘 저녁 때 황사가 발생할 것이다. 후이, 추신 나와 있죠. 그럼 일단은 3번 체크하고 1등급을 향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저랑 같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이다. 내일은 어떻대요? 맑은 날씨래요. 맑은 날씨. 그쵸? 이거 소거해야 되고요. 황사가 모레 오전까지. 황사는 바로 뭐한다 여러분들요? 내일 끝난다. 모레는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쵸?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내일이 높다. 오늘은 몇 도? 28도. 내일은 몇 도래요? 보니까 21도래요. 그럼 언제가 높은 거죠? 오늘이 높은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 3번 체크해주면 됩니다. 정답만 찾자. 그쵸? 정답만 찾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想到一块去了想到一起去了생각했는데 어디에 도착했어요?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생각이 뭐 한 거죠? 일치한 거예요? 불치한 거예요? 일치한 거죠. 그렇죠? 그럼 정답 몇 번인 거 체크할 수 있다? 정답은 여러분들요. 몇 번? 5번인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매력적인 오답 가볼까요? 자, 1번 想추워. 이건 아니죠. 그렇죠? 자, B번에 想好了. 여기서 好는 뭘로 쓰인 거죠? 결과. 그래서 이거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我想好了. 我想好了. 나 중잘남 선생님 강의 들을 거야. 我想好了. 쓸 수 있어요. 3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想得美. 자, 이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이 아름답다는 건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약간 사람들 비꼬는 겁니다. 생각이 아름답다라는 건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想来想去. 동사来동사치는 바로 뭐예요? 이리저리 뭐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해요. 小王最近怎么样你知道他的消息吗 나와 있죠. 야, 小王 최근에 어떻게 지내? 너 알아? 걔 소식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말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小王의 소식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빈칸 확인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여기 여러분 어떤 글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남자의 말에 那我告诉你他的
중국 手机号码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핸드폰 번호 알려주겠대요.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겠죠. 핸드폰 번호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정답 몇 번이다?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물음표 체크하시고 我怎么跟他联系好呢? 내가 어떻게 연락하지? 라는 거죠. 정답 몇 번? 네, 4번인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5번에 什么时候는 뭐가 나와야 돼요? 시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15번 가죠.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대화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그렇죠. 좋아요. A, B 나와 있고 선택지 A, B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A, B가 들어가 있는 선택지 읽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A, B로 가지고 느낌이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내가 지문을 읽어서 누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A가 물었어요. 사람 이름 무시하시고요. 你去哪儿? 어디 가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B가 뭐라 말해요? 我想去买瓶矿泉水. 나 뭐 사러 가고 싶대요? 그렇죠. 矿泉水 사러 가고 싶다라는 거죠. 깡, 파오, 완뿌 너무 중요합니다. 파오뿌 이런 문법에도 잘 나오죠. 파오뿌 이합 동사죠. 막 조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대요? 갈증이 난대요. B는 지금 뭐 사러 가려고 해요? 물을 사러 가려고 해요. 그쵸? 근데 A가 뭐라고 말해요? 那你在这等我吧. 여기에서 짜이는 뭐에 많이 쓴다?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 다시요. 짜이는 어디에 많이 쓴다?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 여기에서 좀 기다려라 라는 거예요. 我去给你买. 그렇죠. A가 사다 준다고 했어요. 왜? 我正好여기 뜻이 나와 있었죠. 때마침 나도 뭐 사러 간대요? 커피 사러 가. 그러니까 A가 커피 사러 가는 길에 뭘 사다 준다는 거죠? 물을 사다 준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B가 那就谢谢你了. 보통 이 정도면 같이 가면 되는데 고맙다고 한 걸 봤더니 B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정답 몇 번 체크하시면 돼요? 4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A가 하려고 한다. B에게 뭐를 사다 주려고 한다. 矿泉水. 자, 16번 문제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하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 여러분들 절대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점수를 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둘 다 마침표로 문장이 끝났네요. 그럼 이제 B가 어떤 말을 했더니 A가 뭐라 말해요? 好,这次我请你라고 해요. 그 다음에 A가 뭐라고 했더니 B가 谢谢. 그럼 고마울 만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일단은 고맙다. 그쵸? 고맙다라고 한 걸 봤더니 여러분들요. 선택지 A, B, C 중에 어떤 얘기를 했을지 고맙다라고 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면서 여러분께 선택지를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A가 我还没看过. 아직 본 적이 없대요. 그럼 여기는 볼 수 있는 뭔가가 들어가야죠. 선택지 A, B, C, D. 정답 몇 번? C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 이건 우리가요. 어떠한 작품 이름 에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C번을 먼저 넣고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C를 먼저 찾고 나머지 중에 정답을 찾아도 되는데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好啊,我也想看呢. 보니까 A가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好啊,我也想看呢. 나도 보고 싶어.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들어갈 알맞은 바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요? 보니까 A번. 那明天我们就去看吧. 그랬어요. 그러면 내일 우리 같이 가서 보자라고 했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A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랬더니 A가 好. 이번에 내가 보여줄게. 그렇죠? 내가 쏠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我现在就用手机买票. 지금 뭐 한다는 거죠? 휴대폰으로 표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B가 고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C, A, B. 정답은 5번인 거 확인하면서 바로 17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17번 문제 가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둥잘람이 여기에 이렇게 파랑 색깔로 표시한 거는 사실 여기에 그 정답의 힌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저 파란 색깔 글자 가이정이라고 발음합니다. 가이정. 자, 요 글자 중잘람이 병음 좀 여러분 써드릴게요. 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이정이라고 발음나는 여러분 요 글자는요, 뭔가를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고치다. 근데 물건 같은 걸 고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
문제 잘못을 고칠 때 많이 씁니다. 문제나 잘못을. 그래서 사실 중자란 문적 가이정이란 글자를 보고도요. 이게 지금 얼지의 가이정 다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뭐예요? 앞에서 언급된 거 뭐다? 문제를 고치는 겁니다. 문제. 정답 몇 번? 1번이라고 정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풀 수도 있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문제를 좀 푸셔야겠죠. 잘못을 고칠 때는 항상 뭘 쓴다? 가이정 이런 걸 쓴다 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중잘남이 하나 더 여러분께 선물로 써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잘못을 할 때는 어떤 동사 쓴다? 판이란 동사를 씁니다. 판. 잘못을 할 때는 판. 고칠 때는 가이정 요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잘못을 고칠 때는. 자, 좋아. 요즘은 나름 나왔던 지문 중에 좀 감동스러운 지문이었어요. 보겠습니다. 很多人怕 많은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건데 빼이가 있으니까 비교 당하는 걸 두려워한대요. 이유는 比较会让人感到不高兴. 비교라는 것은 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어떤 것을? 不高兴. 경험해 본 적 다 한 번씩은 있잖아요. 남과 비교하는 거. 기분 좋지 않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라 라고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요거 체크하세요. 但是 그러나 但是 그러나 通过比较 비교를 통해서 거의 뭐 할 수 있다? 发现自己的问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대요. 게다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대요. 这能让自己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계속해서 뭐하게 한다? 발전하게 한다라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여러분 이제 추상적인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중국어 1등급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를 아는 거. 그건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과정을 지켜보면 맨날 본인이 아는 것만 계속 공부해요. 오늘 내가 수능 중국어 문제 풀었는데 공부에 다 맞았어. 사실 그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지만 1등급을 위한 공부는 아닙니다. 본인이 약한 부분. 내가 아직 발음과 어휘 부분이 좀 약해? 거기 부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법 부분이 약해? 문법이 여러분 4문제 나오기 때문에 하나 틀리는 건 괜찮지만 3개 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의 개념을 좀 내가 보완해야 됩니다. 장화 또한 수어. 자, 긴 말 그만하고 18번 문제 풀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문제 자체의 난도가 높다기보다는 이 시간과의 싸움이죠. 내가 시간과 싸워서 이걸 과연 시간 빠르게 시간을 많이 안 쓰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느 정도 얘는 해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선택지도 중국어고 지문도 중국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 그렇죠? 자, A, B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얘가요 나는 샀대요. 뭘 샀냐면 쿠즈 청바지를 샀대요. 그렇죠? 그랬더니 B가 你为什么今天买的? 왜 오늘 산 거야? 明天就是 내일이 11월 11일이고요. 이러이러한 날이래요. 한국은 이날 막 뭐를 선물 주는데 이런 날이래요. 所有的东西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날이 뭐냐면 모든 물건이 모두 뭐한다? 따져 할인한대요. 그러니까 할인하는데 왜 어제 샀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A가 물건 산 날은 언제죠? 11월 10일 날 이제 물건을 산 거예요. 하루만 더 기다리지라는 거죠. 그랬더니 A가 또야 我为什么没想到 왜 생각지 못했을까? 明天买会更便宜的 그쵸? 내일 사면 뭐 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좀 확신 있는 가능성이죠. 내일 사면 훨씬 쌌을 텐데 太可惜了 아쉽다라는 아깝다라는 거죠. 是啊 라고 했어요. 所以我要等到明天才买裤子 B는요 하려고 한대요. 기다려요. 내일까지 기다려서 청바지를 살 거래요. 자, 왕상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신발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청바지가 50% 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이 여러분 몇 번이죠? A번 보겠습니다. A는 내일 다시 한번 청바지를 뭐예요 여러분들요? 산다? 아니죠. 그렇죠? 운동화 산다라고 했어요. 자, B번 갑니다. 내일 只裤子和 내일은 뭐야? 그렇죠. 청바지와 운동화만 세일한다. 우리 범위부사, 즉 단지죠. 범위부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니고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3번 갑니다. A는 인터넷에서 찾은 거예요. 내일 청바지 뭐 하는 거? 따죠. 정답 몇 번? 3번인 거 체크하고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가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여러분들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因为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他也很想参加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이유가 나와 있네요. 이유. 그쵸?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결과가 들어가야 됩니다. 他会来的 자, 정답 몇 번? 2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해석해서 문제 풀 수도 있어요. 활동이 행사가 곧 시작하는데 리앙은 怎么还没到呢? 어째서 아직까지 안 도착했지? 라고 물어본 거죠. 올 거야. 올 거야. 이유? 왜냐하면 그가 참가하고 싶다고 했거든. 이런 이유 때문에 올 거다라는 거죠. 이어서 20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쵸? 요거는 선택지 A, B, C, D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춥다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근데 보니까요. A번 가겠습니다. 冷的厉害 얘는 뭐죠? 아, 춥다예요. 많이 춥다. B번 갑니다. 怎么这么冷 어째서 이렇게 춥지? 얘도 추운 거예요. 춥다. C번 가겠습니다. 冷不到哪儿去了 추운 게 어디 안 간다는 거 얘는 안 춥다. 그쵸? D번 冷也冷不了多少 얘도 안 춥다. 그쵸? 여러분들 추워봤자 많이 안 추운 거니까요. 선택지 A, B, C, D.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A가 춥다라고 했는지 아니면 안 춥다라고 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앞에 읽어보세요. B는 일단은 추워서 가기 싫대요. 그랬더니 A가 이징 춘티엘러 봄이 왔대요. 봄이 왔다고 말하는 거는 따뜻해졌다라는 얘기겠죠. 춥다 안 춥다? 안 추운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답 몇 번? C, D.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거 확인해 드립니다. 21번 문제 풀죠. 요리 방송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여기에는 파랑 색깔 있죠. 요거가 실제 수능 6월 모평 하단에 파프리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파프리카를 알아야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 보니까 그림으로 실제 요리해주고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大家好,我是 사람 이름 본인 소개하고요. 今天我们来做 우리가 만드는 거래요. 뭘 만드냐면요. 뒤에 거는 알아야 됩니다. 볶다 소고기. 소고기 볶는 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요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리하는 거 항상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이 요리의 순서, 과정. 자, 요리하는 게 시험에 나오면 순서 과정을 찾아야 됩니다. 순서 과정을 알려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거? 시엔. 자,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 한대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 然后 그 다음에 시엔 然后 순서 이 조리 과정이 뭐한다? 중요한 겁니다. 조리 과정으로 문제를 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뭐 하는데요? 소고기를 볶고 그 다음에 1분 볶으면 된대요.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볶으면 안 된대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소고기를 먼저 1분 볶는 거.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여러분들요? 뭐를 볶으래요? 파프리카를 볶으래요. 3분 동안. 파프리카에서 뭔가 향이 나면 거기다가 앞에 볶았던 소고기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결국 이 지문은요. 나눠서 볶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 몇 번 여러분들요? 2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22번 문제 갑니다.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죠? 문화 문제입니다. 근데 중잘남이 문화 문제는 곧 독해 문제처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께 이러한 장소 등에서 유명한 차를 생산하는지를 배경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 낸 게 아니라 문화 문제지만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다? 지문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 자체는 난도가 높은 문제였을 수도 있었으나 어제 시행된 6월 모평 문제에서는 난도가 낮게 출제가 됐죠. 왜?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문제였어요.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A, B, C, D 여러분들 배경 지식 쌓고요. 한국어니까. 자, 지문으로 갑니다. 중국 차有很多种. 자, 요거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그쵸? 발음 삼성으로 하셔야 돼요. 중국 차는 종류가 많대요. 그쵸? 보니까 차를 생산하는 지역도 뭐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A번 언급됐죠. 갑니다. 여러분들 독해할 때 얘는 쉼표입니다. 맞나요? 근데 얘는 명사를 병렬할 때 쓰는 거고 이런 문장부 여러분들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뭘까요? 이런
이런, 그 다음 이런 거 등등 지역에는요 모두 뭐하다? 유명한 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몇 번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D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차를 생산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답 몇 번? D번인 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쵸? 정답은 A번과 D번인 거 이렇게 체크해 드리고요. 나머지 것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들요. 有一些茶看到它的他们的名字就知道 이름을 보면요 바로 알 수 있대요. 뭐로 알 수 있어요? 是什么地方的茶 어떠한 什么地方的茶 어떠한 지역의 차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름을 보면 어떠한 지역인지 알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급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은 차의 생산지를 가장 중시한다 아닌 것이 어디 나와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중시한다. 뭘 중시한다? 요거 색, 향, 맛을 중시한다 라고 했죠. 정답 몇 번? A, D 확인해 드리면서 23번 문제 갑니다. 13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역시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잘남이 강조했습니다. 얘는 내가 뭐 할 때 쓰는 거다? 그냥 쉼표인데 우린 쉬면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얘는 뭘로 쓰인 거야? 명사 병렬할 때 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낯선 용어에 여러분들께서 저항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독해하다 보면 낯선 용어에 저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얘는 한국어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한국어 봐도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일단 첫 번째 문장 좀 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첫 번째 문장을 읽어야 된다. 한국어도 지금 전혀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좀 읽어보죠. 자, 경극에 여러분들 나와 있죠. 경극은요 여기 나와 있어요. 펀웨이. 자, 뭐뭐로 나눠진대요. 나눠진대요. 그렇죠? 여기 뭐뭐로 나눠진다라고 할 때 펀웨이라는 글자 쓰죠. 보니까 A, B, C, T 이러한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지금 지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몇 종류?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자, 일단은 3번은 뭐다? 지문 첫 번째에서 이미 언급을 했죠. 그렇죠? 자,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극의 얼굴 문장 도안 이것은 조야용 짤 뭘 쓴대요, 여러분들요? 용자, 요거 있죠, 요 글자. 자, 요 글자 바로 뭐라고 중절하면서 C번이라고 했죠. 자, C. 자, C. 여기 언급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관련된 게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여러분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5번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방금 읽은 게 그렇죠? 그럼 5번도 언급을 한 겁니다.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분장 도안의 색깔은요, 거의 表示 뭘 나타낸다? 性格 表示性格 나와 있죠. 表示性格 여기 그대로 4번도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요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강색과 무슨 색은? 검은색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람을 나타낸다. 지금 우리가 검은색이라는 색깔 자체는 좀 부정적이고 중국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러나 과거 중국에서 검은색과 빨강색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쨌든 빨강색과 검은색은 좋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하얀색은 뭘 나타낸대요? 坏人, 나쁜 사람을 나타낸대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정답으로 확인합니다. 흰색은 선한 인물이 아니라 坏人, 정답 몇 번? 2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이제 왔다 갔다 비교하면서 문제 푸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내가 낯선 어휘가 들어가 있어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4번. 밑줄 친 쩌에 해당하는 그림은 그쵸? 이 문제는 쉬웠죠. 자,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뭐 체크하시면 돼요? 추석. 그렇죠? 장치的一种传统点心. 그러니까 추석 때 자주 먹는 간식이래요. 간식. 우리 교과서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위에빙. 그 심지어 사진까지 나와 있거든요. 자, 위에빙을 내가 모르면요.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칸칠라이. 모양을 형용할 때 씁니다. 모양, 그렇죠? 여기 보니까 모양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시앙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뭘 닮았다? 둥글둥글한, 그렇죠? 위에랑 달을 닮았대요. 그렇죠? 그러면 뭐 체크하면 돼요? 3번 둥글둥글한 달. 정답 몇 번? 3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 특징은요. 요 글자 체크하세요. 크어.
새기는 겁니다. 조각하는 거예요. 위쪽에 새겨있대 어떤 게 꽃이. 이걸 통해서도 요거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25번 문제 풀겠습니다. 25번은 중잘남이 강의 앞부분에 좀 어려운 문제다. 딱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뭐야 이게 무슨 사탐 문제야? 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느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화면 요구에 여러분들께서 긴장하시지 말고 뭐 살펴보면 돼요? 그렇죠. 선택지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야, 쉬웠죠. 숫자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숫자가 나와 있어가지고 더 여러분들께서 뭐야 이거 사탐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뭐부터 살펴보자? 빈칸부터 한번 살펴보자. 갑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这么说吧. 자, 这么说吧. 뭔가 이제 상대방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볼게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这里的后是什么意思?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80后. 자, 이 호에 대해서 의미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80 뒤에 호가 붙어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1989년까지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뭐 나와 있는 80호라고 하는 것은 몇 년부터 몇 년이에요? 80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까지? 89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80호라고 부른대요. 자, 그러면 여기 갑니다. A. 90년대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당연히 얘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그렇죠. 90호라고 부르겠죠. 그럼 A번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90호를 정답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B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80호, 人口最多 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80년대 태어난, 요때 태어난 사람의 인구가 가장 많대요. 그리고 보니까 B, 이때가 가장 적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적은 게 어디 있죠? 00. 그쵸? 0000호 요때를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첫 번째 뭐가 들어가야 돼요? 90호. 두 번째는 00호 체크하면 되겠네요. 정답 1번 찾고 바로 26번 문제 풉니다. 26번. 자, 왕웨이에 관한 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자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쉬웠던 문제였어요. 자, 요건 좀 별표치고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별칭. 여러분들 우리가요 중국어에서 별칭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 씁니다. 어떻게 해요? 叫他,人们叫他. 요 叫뭐뭐라고 부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별칭이 언급이 됐네요. 작품명 어디 언급됐어요? 요 문장부 슈밍하오 지금 많죠 여러분들요. 2번 언급됐네요. 작품명. 3번 갑니다. 출생지. 우리가 보통 출생지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 중국어로요. 자, 요런 표현을 어떻게 쓴다? 많이 씁니다. 출생在 어디에서 태어나다 또는 출생유 어디에서 태어나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들요 출생 요 표현은 여기 지문에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4번 갑니다. 작품 제재. 关于 뭐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后来 후에는 여기 이제 5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체크하면 된다? 3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보다도요. 이러한 별칭, 작품명, 출생지를 나타낼 때 어떠한 중국어 표현을 쓰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너의 1등급을 도와주는 방향성을 잡는 강의다 라고 중잘남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27번. 자, 27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슨 문제다? 27번부터 30번까지는 이 문법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법 문제예요. 자, 요 문제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건 뭐냐? 보겠습니다. 请问 银行在哪儿? 은행이 어디 있냐? 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银行在哪儿?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B가요. 你看到前边的邮局了吗? 야, 너 맞은편에 있는 우체국 봤어? 뒤에. 그럼 지금 이 이어질 빈칸 부분은 바로 은행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리고 그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우체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은행을 설명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요. 선택지 A, B, C를 보니까 요거 좀 체크하세요. 시. 자, 시가 바로 뭐죠? 동사인데 자, 요것이 여러분들요. 뭘 나타낼 때? 존재의 의미를 나타낼 때 뭐와 좀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되냐면요. 요도 존재를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는 시도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중잘남이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럼 일단은 그때는 우리가 요를 써서 표현합니다. 我身边我周围有很多人. 좋아요. 그러니까 이 요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는 이 대상, 이 불특정한 게 올 수 있어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 불특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요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긴 지금 이 은행에 대해서 우체국과 가지고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주변에 많은 게 있다. 뭐 이런 것 지금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긴 뭐가 들어간다? 시자. 자, 시자 같은 경우 올 때 많이 씁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我喜欢的就是你.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너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좀 오그라드나요?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我喜欢的就是你. 앞에 확실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我喜欢的人.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就是你, 바로 너야 라는 거예요. 바로 너야 라고 표현하려면 우리 시자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그쵸? 시자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이 시자 앞에 자리에 뭐가 옵니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장소가 옵니다. 그걸 언급하고 바로 뒤에 있는 거다라고 언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우주의 뒤에다 뭐를 붙인다? 여기는 뒤쪽을 붙입니다. 우체국 뒤쪽에는 먼저 붙여줘요. 그 다음에 뭘 붙인다? 시 앞에다가 찌오 붙여서 은행 뒤쪽에는 찌오시, 바로 뭐다? 은행이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여우주의 后面就是银行이니까 C, A, B, D 순서대로 돼야 됩니다. C, A, B, D. 정답은 3번인 거 파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요 같은 경우는 앞에 뭔가 확실한 장소가 오고요. 뒤에 여기 어떤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한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자 같은 경우는 확실한 판단의 여기이기 때문에 존재를 나타낼 때도 앞에 확실한 표현이 와야 된다. 체크해 주세요. 28번 갑니다.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야, 여러분들 정말 동사 중첩 많이 나왔는데 어제 시험 6월 모평에도 나왔습니다. 좀 아쉽죠? 이게 9월 말고 수능에 나왔으면 정말 좋았었을 것 같은데 이 6월달 시험에 나와버려가지고 9월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우리 수능에 한번 나올 수 있으면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동사 중첩입니다. 자, 동사 중첩. 여러분들 내가 동사를 중첩을 할 때는요. 왜 동사를 중첩하냐? 일단은 얘는 발생하기 전에 좀 동사해라 라고 보통 많이 쓰죠. 칸 중첩하면 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글자짜리 동사를 여러분 중첩하면요. 이 뒤에다가 이샤 같은 거 붙이거나 또는요. 한 번 더 반복해 주거나 칸 또는 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동사를 중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사를 중첩할 때 출제자가 좋아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런 글자 있죠. 현재 진행. 이 동사 중첩과 현재 진행은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중첩하는 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좀 봐. 그쵸? 근데 보고 있어. 좀 봐. 같이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동사 중첩 표현을 뭐 할 수 없다? 중복할 수 없습니다. 중복도 안 돼요. 동사를 중첩할 수는 있어요. 동사 여러 번 쓸 수 있으나 표현 자체를 중복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건 오답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B번 보면 정짤, 요거는 자체가 현재 진행인데 거기다가 동사 중첩을 이렇게 한 번 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짤을 빼고 문장을 쓰면 옳은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D번 보겠습니다. D번 보면 지금 얘는 두 글자짜리 동사라 이렇게 먼저 지금 중첩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 또 이샤 붙일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는 겁니다. 동사 중첩과 또 중첩 표현을 또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 D번을 바꾸려면 收拾一下라고 쓰거나 收拾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르면 A번 AEA 중첩한 거 보이시나요? 요거 옳은 표현. C번에 CUC 이것도 중첩이 있죠. 근데 CUC에다 이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D번이 틀린 거고 옳은 표현은 A번과 C번을 정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인 거 확인해 드려요. 동사 중첩일 때 진행형과 같이 쓸 수 없다. 그리고 동사 중첩 표현 자체를 동사를 여러 번 쓰는 게 중첩이지만 표현 자체를 중복해서 쓸 수는 없다. 자, 이어서 어려웠던 문제 2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일단은 딱 보니까 뒤에 뭐 체크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뭐에 대해 묻는 거죠? 받자문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쵸? 좋아요. 받자문을 왜 쓸까? 그쵸? 받자문을 왜 쓸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딱 갔어요. 근데 내가 지각했어. 근데 딱 늦게 교실 문 열고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야, 너 지각했으니까 문 닫고 들어와야지 라고 해요. 그럼 어떤 문이죠? 당연히 내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교실 문을 닫아라 라는 뜻이겠죠. 그때 把门关上 받자 쓸 수 있습니다. 일단은 듣는 내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확실한 대상일 때만 씁니다. 그리고 이 확실한 대상을 어떻게 처치했는지, 문을 닫는 거는 처치하는 거잖아요. 문이란 대상에 대해서 처치하는 거죠. 그래서 받자문은 공식도 중요하지만 받자 뒤에 나오는 대상이 무슨 대상이다? 확실한 대상이고요. 이 확실한 대상이 곧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처치해야 되는 처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처치 대상 앞에다가 뭐를 쓰는 거죠? 받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당연히 문장이니까 수어가 나오겠고, 수어 뒤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이 대상을 어떻게 처치했는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1번에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시에 더완. 자, 요거는 가능을 나타내는 거죠. 가능을 나타내는 것과 처치 나타내는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 1번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받자만 쓸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요. 우리 2번 갑니다. 자, 2번 문제 보면요. 弟弟把我的面包吃 러자 쓰면 되겠지만 궈자 쓸 수 없어요. 경험을 나타내는 것고 역시 받자문에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갑니다. 3번 가면요. 你把我说的都听懂了吗? 이렇게 懂了吗? 이렇게 물었죠. 이 문장도 왜 안 되냐? 내가 한 말을 너는 이해했냐? 자, 이해했냐 같은 동사에 받자만 쓸 수 없습니다. 이건 처치하는 거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고 뭐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처치할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한다라는 동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받자 빼고요. 你我说的话听懂了吗?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안 되고요. 4번은 정답입니다. 처치 대상이 누구예요? 你的东西, 你的东西, 얘가 처치 대상이죠. 그렇죠. 얘가 뒤에 처치 결과가 되네요. 4번은 뭐다? 가능한 문장이 됩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5번 여러분들요. 你们要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요. 받자 쓸 수 없고 토론하는 거니까 문제 그냥 토론하다 뒤에 갖다 붙였으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무슨 문장? 틀린 문장에 대해서 정답은 4번만 정답입니다. 어려웠던 문제였죠. 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나 정도 틀려도 내가 1등급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이 중국어 1등급을 위해서 어떤 학습 플랜을 세워야 되는지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30번 문제 풀죠. 자,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이거 체크해 보세요. 요 글자, 또이, 자, 요 글자, 자, 그 다음 在 요 글자, 그 다음에 像 요 글자. 자,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왕이라는 글자는 동작이 향하는 방향만 나와요. 뒤에 이렇게 뭐를 쓸 수 없냐면요. 대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상. 대상을 쓸 수 있는 거는 어떤 글자 쓸 수 있냐면요. 像 쓸 수 있고요. 对 이런 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은 틀렸어요. 像 대상, 表示感谢 이렇게 쓸 수 있어. 또는 对 대상, 表示感谢. A번 틀렸고요. B번은요. 对 뒤에 뭐 나와요? 대상 나옵니다. 가능해요. 我对中国历史很感兴趣. 그쵸? 很有兴趣 쓸 수 있어요. 얘는 옳은 표현입니다. 전치사가 맞게 사용된 거예요. 자, 3번 갑니다. 在 중절남이 강조했어요. 얘는 동작이 일어나는 장소만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라고 할 때는 在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도서관으로부터 빌려온 거죠. 한 권의 책을. 뭐뭐로부터 시간, 장소의 출발점이 올 때는 이때 이 在를 여러분들 뭘로 바꿔야 된다? 종으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C번도 무슨 표현? 잘못된 문장이에요. 자, D번 갑니다. D번은요. 동작이 향하는 방향 요거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D번은 옳은 표현. 정답은 B번과 D번 이렇게 체크해 드립니다. 자, 30문제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는 6월 모평을 여러분께 해설하는 해설 강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목표는 강의가 아니라 뭐죠? 바로 수능 중국어 1등급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지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수능 중국어 우리 5교시에 보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행동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수능 여러분들 200일 이제 안 남았는데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공부 방향은 일단 저희 잔소리인데요. 기출 분석이 시작이고 개념 공부가 끝이다. 이건 중자람이 오늘 이 모평 해설 강의에서도 강조했어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열정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냉정함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정말 대학 갈 거야 이런 열정보다도요. 여러분들이 현재 뭐가 부족한지를 좀 알고 냉정함을 갖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만점이 아니라 1등급.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걸로 내가 평가를 받았다면 올해 2022학년도 여러분 수능시험부터는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절대평가 수능 1등급 체제이기 때문에 나는 1등급을 목표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수능 중국어 1등급까지 중전남도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